네, 안녕하세요. 뉴스핌 TV KYD의 한기진 금융증권 부장입니다. 지난번에 인도 투자 관련해서 전반적인 전망과 또 향후 투자에 대한 어떤 거시적인 팁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그 중국과 비교해서 과거 중국 경제 발전 단계에서 인도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걸 통해서 인도 투자에 대한 전망과 또 설득력 있는 근거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네. 지난주에 잘 보내셨죠? 예, 예. 지난번에 좋은 네, 기회를 주셔서 네네. 사실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A부터 Z까지 천천히 말씀드릴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회를 주셔갖고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저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 섹터들을 들여다봐야 된다. 음,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현동식 본부장님이 쓴 책 보면 인도 컨슈머 파워에 관련된 책을 한번 쓰시긴 했는데 거기에도 뭐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 그 가전 부분 네, 쪽을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일단 가전 쪽을 먼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현재 인도의 상황이나 발전 단계가 2006년도에 중국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가 많이 올랐나 봤더니 그중에 가전이 가장 많이 오른 섹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전부터 저희도 이제 사실 스터디를 시작을 했었죠. 음,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은 약간 복습이라고 할까요? 한 1분만 지난번 말씀드렸던 거에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가전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네, 지난번에 말미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왼쪽 이제 그 표를 보여드렸는데 왼쪽 네, 부분은 이제 중국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 올랐던 가전, 자동차, 헬스케어 섹터의 대표 종목들 네네, 그리고 걔네들과 가장 유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인도 회사들을 이렇게 음, 매칭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샘플이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각각 업종에서 요 세 종목이 이제 가장 좋다고 보고 요걸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네, 볼타스, 가전의, 그 다음에 자동차의 마힌드라, 헬스케어의 아폴로 병원인데요. 오늘은 이제 요 가전의 볼타스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네, 일단 오늘은 그 중국과 비교해서 종목 섹터를 골랐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1번으로 픽한 인도의 에어컨 제조 기업이네요. 볼타스. 네네네. 예. 아마도 중국과 비교해서 딱 골라낸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그 중국의 가전업종 컨슈머 파워 대표종을 수출해낼 때도 네네. 중국에서도 그리 전기인가요? 에어컨 네. 1위에서. 그리고 주가 상승률도 104배 이 정도까지 올랐다라고 하니까 예. 우리는 그 그리 전기를 잘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하이얼 정도는 잘 알고 네. 그리 전기는 잘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인도도 한번 음.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볼타스라는 네. 인도 1위의 에어컨 제조 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거고요. 네. 예, 그러면 볼타스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전업종 이제 왼쪽에 요 표를 보시면 이제 저희가 샘플로 중국에서 봤던 그리전기라는 회사 에어컨의 1등이고 그 주가가 그러니까 수익률 기준으로 총수익률로 100배가 올랐고 그거와 유사한 볼타스라는 회사를 보여드리고요. 이제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순서대로 자세한 거 말씀드릴게요. 가장 저희가 주목했던 부분은 요 그림에서 보시면 오른쪽 편에 에어컨이라고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의 종류가 옅은 회색은 이제 중국의 2006년도에 중국의 에어컨 보급률 이제 100가구당 44대 정도가 보급이 돼 있었다. 네, 그리고 2019년이 됐을 때 21년 23년으로 제가 네, 그러니까 23년이 됐을 때 중국의 인당 GDP가 12,000불 정도 됐을 때에 이 보급률이 100가구당 140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집당 0.4대가 한 집당 1.4대, 그러니까 거실에도 놓다가 이제 방에까지 놓기 시작을 하는 네, 단계로 갔다는 건데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럼 지금 인도는 어느 정도냐?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7%라고 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인도는 보급률이 100가구당 7대밖에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도 소득이 는다면
100가구당 140대 1.4대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판매량 기준인데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2006년도에 중국의 에어컨이 판매량이 한 해에 1년에 2,600만 대 정도 팔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2019년 정도에 피크를 찍었는데 그때 9,700만 대, 거의 1억 대가 팔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4배, 3.7배? 한 4배 정도 이제 판매량이 늘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100배 가까이 수익률이 난 건데, 그럼 지금 인도는 어느 정도냐? 작년 기준으로 1,000만 대 가까이 팔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인도의 인구가 14억, 그쵸. 중국도 14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건 소득 수준이 이제 인도가 아직 못 따라간 건데, 인도도 이제 발전을 해서 2,500달러의 GDP가 10,000달러, 12,000달러 간다 그러면 저는 인도에서도 한 1억 대 가까운 에어컨이 팔릴 거다. 네. 그러면 인도는 시장의 잠재력으로 봤을 때 중국보다 아직 훨씬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무식하게 단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중국의 판매량이 4배 정도 늘어날 때 대표 기업이 100배 성장. 그러면 인도는 앞으로 9배, 10배 늘어난다면 얼마나 커질까? 이제 네.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죠. 인도 에어컨은 잘 될 거라고 좀 생각했던 이유가 네. 인도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인도가 나라도 땅덩어리도 크지만 날씨도 네. 뭐 사악하게 덥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에어컨이 없으면 진짜 맞습니다. 살기 어렵겠다. 네, 그것도 뒤에서 제가 이제 지도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네. 건데 정확히 맞는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건 뭐 올해만 해도 네. 50도 막 넘어가서 막 더워서 사람들이 죽고 할 정도였으니까 예, 에어컨이 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 후반부에 가서 자세히 하고요. 일단 뭐 에어컨 시장 잠재력이 클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이게 뭐 그리가 100배 올랐으니 뭐 인도가 얼마 올라가겠느냐 뭐 이렇게 예상하는 건데요. 일단 뭐 중국 사례 좀 더 뭐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요렇게 해서 제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중국을 보는 이유는 일종의 기출 문제, 그러니까 앞서 갔던 나라의 상황을 먼저 한번 쭉 훑어보고 거기서 중요한 변수들이 뭐였는지를 이제 골라낸 다음에 그 변수가 인도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디까지 갈지를 볼 거니까요. 제일 첫 번째 아주 단순한 그림으로 금방 계속 이제 100배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전기란 회사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그림을 보여줬는지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총수익률, 배당 수익을, 재투자 수익을 포함한 총수익률 기준으로 최대 100배까지 올랐었다라는 그림을 보신 거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쌀 때 사서 많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건데 만에 하나 꼭대기 잡았을 때 어떡할 거냐를 그쵸. 한번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두 번째 보시는 그림은 중국의 역사상 최고점이 상해종합 6,200포인트를 찍었을 때 2007년도 10월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종목을 샀다면 또 어땠을까를 한번 봤는데 그래도 16배 정도 오른 거예요. 상해종합은 6,000에서 지금 3,000 와 있는 상황이지만 되는 업종은 되더라는 말씀을 전번에 드렸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요 그림부터입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서 이제 44%가 140%로 이제 보급률이 늘었다고 그랬는데요. 아마 이런 생각 하셨을 수 있어요. 왜 에어컨이지? 가전 그러면 냉장고 세탁기도 있는데 라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봤던 걸 처음부터 보여드린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의 2006년도의 보급률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에어컨이 44%였을 때 냉장고, 세탁기는 뭐 50%, 60% 정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맨 오른쪽에 지금 현재 상태를 보시면 에어컨은 140%까지 한 집당 1.4대로 늘었는데 재밌는 거는 냉장고와 세탁기는 한 집당 한 대를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요게 또 하나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제가 가구 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가구 수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늘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가구당 보급률도 중요하지만 가구 수 자체도 늘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구는 많이 안 늘었는데 핵가족화가 돼서 가족이 수가 줄고 대신에 가구 수가 늘었으니까 사실 판매량은 더 크게 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판매량이 어떤 날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에어컨은 2,600만 대에서 9,700만 대까지 늘었지만 냉장고 세탁기는 거의 그렇게 늘질 못했습니다. 2010년경을 피크로 해서 더 이상 판매량이 못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중에서 에어컨을 꼽은 이유는 네. 중국의 사례를 보니까 한 집당 한 대를 못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피크를 찍더라. 판매량 기준으로 냉장고와 세탁기는. 근데 에어컨은 계속해서 성장하더라. 네. 그럼 이왕이면 에어컨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하이얼을 말씀하셨는데 네, 네. 저희가 잘 아는 하이얼 전기의 수익률은 45배밖에 못 올랐습니다. 근데 에어컨만 만들었던 그리전기는 100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조건이면 에어컨만 만드는 애를 찾아보자 했는데 이제 인도에 에어컨만 만드는 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 사례를 비교해서 중국에서 뭐 가전 뭐 섹터가 뭐 성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에어컨이 원픽이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인도에서도 그 에어컨, 특히 에어컨에 특화된 네. 에어컨 특화됐으니까 아무래도 인도 에어컨 시장을 주도하겠죠, 향후. 네. 그럴 만한 회사를 뽑은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볼타스인가요? 네, 이렇게 네, 네. 뽑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 뭐 여기서 또 언급을 하실 게 지금 뭐 이게 항상 그 우리나라 시장도 같은 것 같아요. 그 기업이 성장 규모와 주가 상승률은 네. 절대적으로 비례하지 않지 네, 않느냐라는 네, 네. 의심을 항상 갖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 기업 가치가 뭐 과대평가돼 있다, 뭐 음. 저평가돼 있다, 뭐 오버슈팅 뭐 등등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여기서 보시면 그 아까 에어컨 그리전기인가요? 네. 그러면 에어컨 판매량은 뭐 3.7배? 네, 네, 네. 근데 뭐 아까 주가 상승률은 뭐 104배? 네. 이러면 뭐 괴리가 이걸 누가 납득하겠어요? 네, 괴리가 크죠. 네. 저희도 사실은 좀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시장이 커진 건 오케이 알겠다. 네네. 그래서 봤더니 3.7배 판매량 기준으로. 근데 수익률은 100배. 이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제 저희도 고민을 해봤고 한번 도대체 요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나하나 다 분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좀 이렇게 막 박스도 여러 개고 숫자도 많아서 복잡해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일단 쉽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요. 고스톱 치시면 네. 이제 피박에 광박에 뭐 이렇게 흔들고 막 하면 점수가 이제 곱하기 되면서 막 커지잖아요. 몇십 점이 그쵸, 나오지 그쵸. 않습니까? 사실은 기업의 수익률도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 왼쪽에 있는 박스부터 이제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맨 왼쪽에 보시면 그 3.7배라고 써져 있는 게 시장의 증가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에어컨 시장의 판매 증가율이 3.7배인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그리전기에 있었냐? 이 회사의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이 그쵸, 늘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시장은 3.7배 늘어날 동안에 얘는 마켓쉐어까지 더 잘했으니까 네. 늘리면서 이게 한 8배 뭐 이렇게 늘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판매 그쵸. 단가가 또 네, 올라가요. 그쵸. 옛날에는 네. 돈이 없으니까 제일 싼 거 사다가 네, 사람들이 그쵸. 이제 돈이 생기면 조금 좋은 걸 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리전기 같은 경우는 판매 단가가 또 2배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판매량이 늘고 또 비싼 제품을 팔게 네. 되면 마진율이 좋아져요. 그쵸. 그럼 순이익률이 또 좋아집니다.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전기는 시장의 3.7배가 커지는 동안에 곱하기가 돼서 순이익의 증가율은 50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PER이 또 조금 올라가고 네. 거기에 이제 배당이 또 늘어나면서 사실은 네. 배당 수익까지 더해지면 100배 가까운 게 나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렇군요. 근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배당이 이게 또 생각을 많이 못 하시는데 배당 수익률이 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주가로는 한 50배, 60배의 수익률인데 배당이 늘어나서 먹은 게 또 거의 한 40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성장하는 기업을 초기에 살 수만 있다면 이제 주가로 먹고 그다음에 배당으로 그 뒤에는 이제 계속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그리전기가 100배 올랐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또 여기서 중국에서 크게 올랐으니까 그러면 인도에서 그 아까 말씀하신 볼타스 같은 에어컨 회사가 기업이 중국 그 그리전기처럼 상승할 수 있을까?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또 뭐 궁금증을 뭐 네.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또 뭐 중국에서도 뭐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도 또 그 다음으로 고민했던 네. 중국이 오른 건 알겠는데 네네네. 인도랑 중국은 엄연히 다른 나라고 음. 사람들도 다르고 정치 체제도 다르고 발전 단계도 다른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처음에 더운 나라 말씀하셨던 그거부터 네.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인도의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인도를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횡으로 이제 그어 놓은 게 네. 뭐냐면요. 쭉 오른쪽 끝을 따라가 보시면 저희 나라 우리 제주도를 저희가 표시를 한 겁니다. 네. 제주도에서 이렇게 내려가 보면 이제 인도의 가장 북쪽 끝에 있는 지역이 우리나라의 제주도 위치다. 네네. 모든 나라가 제주도보다 한참 밑에 되게 더운 나라에 있다라는 걸 네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더운 나라고 올해만 해도 막 50도 넘어가면서 네. 사람들이 죽을 정도이기 때문에 얘네가 돈이 없었을 뿐이지 에어컨이 싫어서 못 산 게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장에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돈만 생긴다면 중국 사람이 됐건 인도 사람이 됐건 뭐 더우면 에어컨 틀고 싶을 거고 저희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헬스케어에서 뭐 돈 생기면 자동차 좋은 거 타고 싶을 것이고 네. 뭐 몸 아프면 병원 가고 싶을 거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닌데 고르고 나서 왜 올랐을까, 왜 인도에서도 올랐을까를 하고 보니까 아 이건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에 기반을 한 수요다. 그래서 네네. 인도 사람이 됐건 중국 사람이 됐건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 다음 장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숫자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요거는 이제 인도의 중산층에 대한 얘기입니다. 2030년이 됐을 때에 보면 인도의 중산층의 비중이 거의 51%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이제 인구가 생길 거다, 중산층이 네. 생길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여기서 저희는 또 한 번 고민을 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소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두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찌 보면 2,500달러 정도, 2,000달러 정도의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그렇죠. 네. 2,000달러 정도가 될 때까지는 소위 말하는 필수 소비재라는 그렇죠. 것들이 먼저 늘어나요. 네네. 그러니까 비누 샴푸, 뭐 그렇죠. 선풍기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단계를 넘어가면서 2,000달러 정도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자유소비재라고 얘기하는 저희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비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네. 이 소비에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비누를 더 사서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그렇죠. 돈이 많다고 비누 10개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에어컨을 사고 싶은 생각들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쉽게 이런 말씀을 이제 잠깐 이제 뭐 저희가 드리는 화두인데 소득이 5배가 된다면 이 사람들이 비누를 쓰겠냐, 자동차를 사겠느냐, 그다음에 이 더운 날씨에 선풍기를 사겠느냐, 에어컨을 사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사실 되게 열악한 병원들이 많은데 이 고급의 이제 우리 지금 서울대병원, 뭐 세브란스 병원 같은 그 고급 병원을 가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답은 명확하다. 그래서 네네. 그렇죠.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인도에서도 일어날 네.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네.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아까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면 그게 가장 명확할 것 같아요. 저기 위도죠, 위도. 네네네. 위도 그 인도 대륙의 제일 북쪽에 있는 끝자락 위도가 제주도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운 겁니까? 지금. 네. 그리고 저도 인도에 가봐서 그 출장이나 이런 걸 가봐서 느껴봤던 게 그 인도가 진짜 사악하게 덥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더운 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덥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그 보통 보면 제 개인적 경험인데 뉴델리에서 호텔에서 5월 달인가요? 6월 달에 묵었었는데 새벽 6시에 딱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봤는데 아침 기온이 33도였습니다. 그리고 호텔 문을 열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놀랐던 게 인도 제가 묵었던 데가 인도에 되게 그 외교가 고급 주택가였거든요. 그리고 그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데 아침에 근데 딱 갔는데 사람이 안 다녀요. 그 도로에 네. 낮에 네. 아침 저녁으로만 잠깐씩 있고 낮은 사람이 없어요 아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인도에 인구가 많다고 하는데 사람이 없지?
봤는데 너무 더우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이 길 위로 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중산층 좀만 먹고 살면 에어컨 사겠다라고 네. 생각했던 게 진짜 가난한 사람들만 대낮에 뜨거운데 버스 타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진짜 먹고 이제 중산층만 돼도 진짜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실내에만 다 있더라고요. 나오질 않습니다, 절대로. 맞습니다. 그거 보고 에어컨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가전 중에 네. 넘버1 소비가 늘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 딱 이해가 가는 게 진짜 에어컨부터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딱 저 표 보면 잘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볼타스를 또 본격적으로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볼타스를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시작 이렇게 들어보시면 되게 단순한 얘기를 저희가 드리고 네, 있어요. 그쵸, 무슨 HBM이 어떻고 반도체가 어떻고 이런 것도 아니고 날 더우면 에어컨 사겠지.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이라고 보고요. 네. 일단 자세한 말씀을 이제 중국 얘기는 대충 다 네, 드렸고, 그렇죠. 인도에서도 될 것 같은 데까지는 가셨으니까, 그러면 네. 뭐가 있는지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볼타스라는 회사고, 계속 이제 에어컨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그림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에어컨, 현재의 23년 기준으로 인도의 에어컨 회사들이 어떤 애들이 있는지, 보시게 되면 맨 이제 상단에 제일 큰 회사 볼타스입니다. 19% 정도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미리 드리고 넘어가면 얘는 1954년에 설립이 된 회사고 이미 거의 한 75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타타그룹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볼타스 뭐 하는 회사지? 처음 들어보는데 생각하시지만 타타그룹은 다들 그래도 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타타그룹의 자회사로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75년 동안 인도에서 에어컨만 만들어서 1등을 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1등을 저희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회사가 보시면 이제 다이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일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 제품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세 번째가 좀 하벨스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인도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LG 있고 히타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루스타라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이 회사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세 회사, 볼타스, 하벨스, 블루스타는 로컬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좀 다른 냉장고 세탁기랑 비교해서 말씀드리기 위한 건데, 에어컨은 로컬 회사들이 이미 거의 상위의 그렇죠.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특징적인 건데 한번 잠깐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쓱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볼타스라는 회사가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고 타타그룹의 자회사로 돼 있고 하나 이제 타타그룹의 자회사로서 이제 강점을 가지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인도 사람들이 좋은 회사라는 신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타타그룹의 요 그림에서 보시는 크로마라는 우리를 치면 하이마트 같은 타타그룹이 갖고 있는 양판점이에요. 가전 양판점이에요. 당연히 여기에는 이제 볼타스가 다 들어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판매망을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한 변수인데 어찌 보면 모회사의 지원도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약간 재미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또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나머지 가전 아까 이제 보급률에서도 에어컨이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인도를 이렇게 보니까 또 하나 장점이요. 세탁기와 TV 그리고 냉장고에 똑같은 점유율을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특징적인 거는 세탁기 맨 왼쪽 한번 봐주시면 1등 LG, 2등 삼성, 3등이 월풀이에요. 근데 TV를 보시게 되면 역시 삼성, LG, 샤오미, 소니, TCL. 냉장고도 삼성, LG, 월풀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희한하게도 세탁기, TV, 냉장고는 외국 브랜드가 1, 2, 3등 상위를 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에어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컬 회사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또 특징적이어서 왜 그러지 하고 사실 이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중국도 그랬습니다. 중국도 2006년도 당시에 거의 동일한 그림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전기,
메이디도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메이디라는 로컬의 그 에어컨 회사 두 개가 30%, 20%, 1등, 2등을 점유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이유냐면 로컬 회사들이 에어컨만큼은 외국계에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빠르게 갖출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로컬 회사가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에어컨은 설치를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기술이 좋고 멋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설치할 수 있는 판매망이 쫙 깔려 있는 데가 장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네. 회사들이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볼타스의 좋은 점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제 조금 이제 그동안 한 1, 2년 걱정하셨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장에서 볼타스를 바라볼 때.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네네. 한번 또 드려볼게요. 너무 예. 좋은 얘기만 하면 또 그러니까. 예, 그쵸. 일단 첫 번째 보실 그림은 인도의 에어컨 시장의 판매량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1000만 대, 아까 1067만 대에서 대충 1070만 대 정도의 판매량으로 최근 코로나 직후에 이제 다시 또 쫙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똑같은 시계열로 이제 볼타스의 상황을 좀 보여드리면, 볼타스도 지금 이제 그림 패턴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코로나 직후에 130만 대까지 판매량이 떨어졌던 21년도에 떨어졌던 게 작년도에 이제 200만 대까지 판매량이 늘어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점유율로 다시 환산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도 커졌고 얘도 커졌지만 사실은 이 점유율 측면에서는 사실 조금 피크아웃을 했었습니다. 21년도에 25%까지 점유율이 올랐다가 작년도에 이제 18%까지 이제 조금 떨어지는 형국이 보여지면서 시장에서 걱정을 조금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로컬 대 외국 브랜드로 제가 이제 대결 구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2등을 했었던 다이킨이라는 회사가 이제 볼타스가 잘하고 있고 근데 시장이 워낙 커지니까 이걸 잡아먹겠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판매 단가를 확 낮추면서 경쟁이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볼타스의 마켓쉐어가 조금 빠지면서 걱정들을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근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다시 20%의 마켓쉐어를 회복을 하면서 네. 1등으로 다시 치고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참고로 작년도에 그 앞에 페이지 잠깐 다시 봐주시면 작년도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에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FI 회계년도 24년도를 제가 작년이라 말씀드렸는데 인도는 3월 회계법 네. 그 다 법인이기 때문에 모든 숫자가 이제 3월 말까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월 말까지 200만 대를 팔았던 회사가 6, 7, 8, 3개월 올해 3개월 동안에 몇 대를 팔았냐면 100만 대를 팔았습니다. 3개월 동안에. 예, 작년도 12개월 동안에 200만 대를 팔았었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3개월에 100만 대를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판매량도 확 늘고 주가도 이제 좋아졌고 마켓쉐어도 크게 회복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사의 그 가격 덤핑? 네네. 뭐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덤핑 전략에 좀 밀렸다가 네, 그 덤핑 전략이 좀 한계를 드러났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맞대응을 좀 잘해서 그런지 다이킨사가 올해 들어서 뭐 네. 작년 뭐 들어서 판매량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네.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볼타스가 뭐 올해 좀 회복세를 보였으니까 네. 앞으로도 그럴 거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래야만 볼타스를 담은 ETF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네. 뭐 지금 현재 뭐 어떻게 아까 전망치를 보면은 뭐 20% 다시 넘길 거다라고 나왔는데 네. 뭐 형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네. 네. 네, 일단은 볼타스의 이제 점유율이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궁금하신 이제 볼타스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매출액과 순이익의 추이를 조금 자세히 한번 뜯어서 네네. 말씀을 드릴게요. 공교롭게도 볼타스가 최근 재작년 한 2년 정도가 마켓쉐어도 조금 빠졌었고 사실은 이익률도 조금 빠졌었고 그래서 사실 걱정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다 극복하고 최근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200만 대 팔던 회사가 3개월에 100만 대 판매량이 되면서 이제 지금 빠르게 회복하고 주가도 반등을 세게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조금 자세하게 한번 뜯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거는 이제 일단 매출액인데 네네. 제가 이제 볼타스를 에어컨 전문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네네. 뭐 에어컨만 100% 만들지는 않고 있고요. 다른 매출도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초록색 부분으로 이제 표시가 된 거는 에어컨 쪽의 매출액이고 그 파란색은 기타 프로젝트 매출이라고 표시된 거는 요거는 이제 그 건물을 짓거나 할 때 에어컨 공조가 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시공사업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중동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이제 인도 이 볼타스가 가서 중동 쪽에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성격이 좀 다르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에어컨이 인도가 크지 않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에어컨도 하고 시공도 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의 비중이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작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한 1조 5천억 원 정도 원화로 여기 표시는 이제 루피로 됐지만 네네. 대충 이제 원화로 환산해서 말씀드리면 그 재작년이죠. 23년도 FY 23년은 1조 5천억 그리고 작년도 네. 2024년 3월 말까지 기준으로는 약 2조 원 정도로 30% 정도의 매출액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성장은 계속하고 있는데 네. 두 번째로 이제 세전 이익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게 되면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록색은 역시 동일하게 에어컨에서 버는 수익이고 네. 파란색은 이제 프로젝트 시공 사업에서 버는 예. 수익인데 이게 시공에서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합산 순이익이 그 실선으로 된 게 살짝 꺾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또 양날의 칼인 게 네. 프로젝트 이제 그 중동에 건물 짓는 거에 얘네가 시공 공조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프로젝트가 들어갔는데 쉽게 말하면 돈을 띠꼈어요. 네. 그러니까 중동에 발주했던 회사가 그러니까 안 좋아지면서 그래서 이제 충당금으로 손실을 반영을 했는데 또 그 회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공이 됐어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는 다시 또 순이익으로 환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어려운 시기는 다 지나갔고 지금 이제 빠르게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 장에는 지금 보셨던 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에어컨 쪽의 이익률은 안정적인데 프로젝트 쪽에서 이제 마이너스 났다 플러스 그쵸, 났다 예. 하는 게 있다는 거고 네. 여기서 제가 일부러 이제 순이익률 이것까지 알아야 돼 하실 수도 있는데 그쵸. 뭐 이 정도 투자를 하시려면 좀 아셔면 좋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에어컨 쪽의 이익률을 한번 봐주시면은요. 이게 이제 2018년도 뭐 약간 좋았을 시절에는 보시면 15% 정도까지 세전이익이 에어컨에서만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8%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쵸. 그쵸. 요거는 저희가 볼 때는 저는 저희한테 있어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맨 앞에서 고수도업 얘기하면서 제가 그쵸. 이제 주가가 그리전기가 100배까지 올랐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 변수 중에 이익률이라는 그쵸, 게 있었잖아요. 그리전기의 경우에는 이익률이 5배가 좋아졌어요. 네네. 2006년도에는 에어컨에서의 이익률이 2%대였던 게 12%대까지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액이 10배가 늘어나는 동안에 이익률이 5배가 늘어나니까 10배 곱하기 5가 돼서 순이익이 50배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공식을 볼타스에 대입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일시적으로 지금 8.5%까지 이익률이 낮아졌지만 우리가 지금 8.5%일 때 이 주식을 사고 얘의 판매량도 늘지만 이익률이 다시 15% 뭐 16%까지 간다 그러면 단순 계산해도 그쵸. 여기서 또 곱하기 1.5에서 2가 그쵸. 나올 수 곱하기 있거든요. 2를 해야죠 또.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이 회사가 최근 1, 2년 뭐 약간 마켓시어도 빠지고 이익률도 조금 떨어졌지만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이럴 때 들어가는 게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는 거는 요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현지의
인도 현재 HSBC 증권의 네. 리포트에 나온 걸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지금 빠르게 전체적으로 회복을 앞으로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시면 됩니다. 뭐 본부장님 말씀은 지금 상황에서 그 이익률, 네. 세전 이익률이 좀 떨어져 있다. 네. 그런데 그 매출 같은 경우는 빠르게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대수, 또 시장의 성장 이런 것까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익률이 증가하는 배수까지 하면 네. 결국에는 그 수익률이 더 커지는 네. 그림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예상이신 거잖아요. 사실은 제 욕심으로는 네네. 그리전기를 이렇게 나눠서 곱하기 해서 100배를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원래는 고변수를 그대로 갖다 놓고 볼타스는 앞으로 요게 몇 배, 요게 몇 배 해서 곱하기 하면 몇 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그쵸. 위험할 수 그쵸. 있잖아요. 그건 이게 조금 너무 예, 위험할 수 있죠. 너무 위험할 수 있어서 네. 저는 이제 공식만 알려드리는 거고 네네네. 그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모르고 앞으로 모르지만 이제 같이 한번 계속 모니터하면서 계속 계산을 해 나가자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단순 그런 수익률은 뭐 어떤 네. 그 전망을 보여주는 거지.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예측을 그 뭐죠 전망을 하는 거지 그걸 콕 집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네. 예. 어쨌든 지표상 이런 걸 보면 아까 말씀하신 주가 상승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한 5가지였나요? 그 네네네. 지표들 중에 여기 말씀하신 거 보면 한 3개 정도는 네. 우상향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지표가 수치가 드러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네네. 드리면 아까 제가 이제 그리전기 말씀드릴 때 배당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배당이 넘어갔잖아요. 있었죠. 예. 그게 저는 이제 볼타스를 보는 입장에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또 그것도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인데. 그러네요. 배당도 있네요. 예. 그리전기의 사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면 2005년도 말, 그러니까 2006년도 1월 1일 종가로 그리전기를 만일에 샀다면 그리고 나서 21년까지 보유를 했다면 네. 그 기간 동안에 받았던 배당금, 현금을 누적만 해도요. 그때 종가의 12배예요. 배당금 그냥 현금을 받은 것만. 그게 재투자됐다고 봤으니까 거기서 한 40배가 나온 거고. 네.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 재작년도에 1년간의 배당 금액이 2006년 1월 1일 종가의 3배 가까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긴 그림으로 성장하는 초기 회사를 잘만 사면 초반에는 주식으로 먹고 그 뒤에는 배당만 1년에 원금 대비 2~3배를 먹을 수 있다라는 그쵸. 건데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 저겁니다. 이익은 당연히 늘어나는데 배당 성향도 늘어나요. 그쵸, 보니까. 그쵸. 왜냐하면 그리전기를 봤을 때 초반에는 캐파를 늘려야 되고 더 많이 팔아야 되고 공장은 키워야 되고 네. 뭐 연구 개발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쵸. 배당 성향이 네, 낮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돈이 남아도니까 배당 성향이 높아져요. 지금 근데 오른쪽 그림은 볼타스인데 왼쪽은 이제 그리전기의 배당 성향이고 지금 볼타스가 배당 성향이 20%대밖에 안 돼요. 얘도 지금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단계니까. 근데 아마도 저희가 볼 때 한 몇 년 지나고 캐파를 어느 정도 늘려놓고 나면 얘도 배당 성향이 높아질 거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초반엔 주식으로 먹고 뒤에는 배당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 증시의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밸류업을 얘기해서 배당 성향 이런 네. 거 PBR, PER 뭐 이런 걸 많이 보는데 그거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진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인도에서 뭐 그중에 뭐 대표 업종이긴 한데 볼타스의 배당 성향 자체도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훨씬 앞서 있네요. 그 자체 요것만 봐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거는 네, 우리나라 기업이 한 20% 좀 잘한다는데 한 30% 되지 않나요? 지금 그거는 제가 생각 못했던 포인트인데 네, 기본적으로 배당 성향에 대한 맞습니다. 약간 친 배당 성향. 심지어는 중국도 그쵸. 그리전기 보시면 배당 어휴. 성향이 뭐 70%, 80%도 그러니까요. 갔었으니까요. 평균적으로 네네. 절반을 투자기와 회수기, 이제 성숙기로 봤을 때 앞에 반절은 10년은 그리전기의 경우는 배당 성향이 20% 초였는데요. 네네. 최근 후반부는 45%, 50%까지 그러니까요. 배당을 주고 있어요.
뭐 볼타스가 배당까지 뭐 성장성 뭐 여러 가지 주가 상승 요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도 괜찮은 편인데다가 배당까지 아주 괜찮아서 배당에 대한 수익률도 굉장히 높을 수 있다. 과거 그리전기 사례를 보면 배당만 가지고도 투자 수익률의 몇 배를 뽑을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뭐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좀 뭐 밸류에이션이 좀 이렇게 생각보다 높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볼타스 정도는 어떤가요? 이게 네. 밸류에이션이 또 그 이게 평가할 이제 때 중요한데, 예. 제가 목소리가 좀 작아지고 있는데 네, 높은가요? 밸류에이션이? 사실 아. 인도는 다 좋아요. 다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다 좋고 성장성 좋고 한데 딱 하나 약점을 잡으라 그러면 이미 좀 많이 올랐다. 네, 그 그렇죠.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라는 측면에서는 약점입니다. 네, 요것도 아까 이제 그 5개 변수로 말씀을 드리면 맨 마지막 부분에 PER 변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리전기가 100배가 나올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걔는 이제 PER이 낮았다가 높아진 케이스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PER이 한 50배에서 60배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인도 시장 전체가 한 25배 정도 네, 되고 네. 시장 대비해서 2배 이상의 프리미엄을 예, 받고 있습니다. 그쵸. 그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안 살 거냐? 그쵸. 근데 이제 1년, 2년을 놓고 봤을 땐 요 50배라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이상으로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분모와 분자를 봤을 때 이익이 더 빠르게 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렇죠. 일단 그 볼타스는 요 그림을 설명이 됐다 보면 제가 이제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네, 밸류에이션을 논하실 때 예. 우리가 놓치는 게 뭐가 있는지 요 그림은 엔비디아입니다. 네. 갑자기 이제 엔비디아를 끌고 온 거는 워낙들 잘 아시는 그쵸, 대표적인 그쵸. 종목이니까 엔비디아를 갖고 제가 밸류에이션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맨 위에 상단의 그림은 그래프는 이제 주가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고요. 중간에 있는 거는 PER입니다. 네. 산처럼 이제 올랐다 빠졌다 하고 있죠. 맨 밑에가 EPS입니다. 음, PER이라는 거는 맨 위에 주가를 맨 밑에 EPS로 나눈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중간에 PER을 보시면 2번 높게 솟았던 네. 기간이 있는데 2001년도 말하고 작년도 중반인데 어디까지 갔었냐면 PER 60배, 70배까지 갔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2001년도에 엔비디아를 알았던 분이 PER이 너무 높아서 안 샀다. 그러면 지금 만족하고 계시겠냐 이거죠. 울고 있겠죠. 그렇죠. 그때 그러면 60배의 PER을 가지고 했을 때 네. 어떤 고민을 했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내가 이거를 1년만 들고 가다 팔고 나올 거냐. 그랬으면 안 산 게 맞았습니다. 네, 네. 그죠? 주가를 보셔도 그렇고 뭘 봐도 그래요. 내가 한 5년, 10년을 들고 가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 PER은 보면 안 돼요. 제가 네. 볼 때는. 밑에 EPS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갈 거냐. 근데 보시면 2001년도, 21년도 중반에 올라갔던 게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EPS가 늘었으니까. 네. 실적 발표되면서 뚝 떨어졌죠. 그리고 다시 또 주가가 오르면서 기대감이 오르면서 PER 같은 게 또 뚝 떨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30배대에 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리전기도 그랬고요. 중국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그 100배 네. 뭐 몇십 배 났다는 종목들이 다 이 패턴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인도의 이 종목들이 이 패턴에 와 있는 거다라고 보고요. 아주 심플하게 이 2가지 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EPS는 마무리를 할게요. 네.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 PER 금방 말씀드려요. 주가를 EPS로 나눈 건데 아주 심플한 예입니다. 현재 PER이 50배인 회사는 5,000원짜리면 EPS가 100원이란 얘기인데요. 그러면 PER이 되게 높아요. 그럼 PER이 떨어지려면 네. 이 회사의 경우에는 EPS가 움직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주가가 빠져줘야 그죠, 돼요. 주가 빠져. 근데 두 번째 회사, 이런 회사는 사면 안 되는 거죠. 위험한 거죠. 이건 뭐 그러니까 PER이 높은데 이익 성장이 없다. 그러면 절대 접근하면 안 되는 건데 똑같은 그림이면서 두 번째 회사다. 그러면 지금 현재 PER은 50배, 5,000원인데 100원이에요. 근데 만일에 이 EPS가 50배가 늘어나면 PER이 떨어져서 20배만 줘도
5,000원짜리가 1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PR이 떨어져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케이스와 같은 거죠. 그래서 네. 판단하셔야 되는 거는 이익이 늘어날 거냐라는 거고 지금의 PR이 높고 낮고는 장기로 보실 때는 중요하지 않은 변수다. 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만일에 인도의 에어컨이 많이 팔리고 거기서 볼타스가 마켓시어와 이익을 계속 늘려간다면 지금의 5, 60배는 크게 문제는 아니다. 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익의 성장성을 주목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밸류에이션 평가를 할 때 참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뭐 그거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주가라는 게 또 그거대로 안 움직이는 경우도 많고 네. 또 실제로 미국 뭐 아까도 엔비디아 말씀하셨지만 뭐 엔비디아는 뭐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그것과 비교해서 결국에는 볼타스나 인도 이런 주요 기업들은 이익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를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추정에 근거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이익만 가파르다면 왜냐하면 이익이라는 현재 이익이라는 게 인도 경제 성장 가능성을 놓고 보면 굉장히 그 무의미한 걸 수도 있고 네. 또 약간 비판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보기에는 PER이 너무 높아 주가가 좀 너무 높은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주가로 들어갔다가 뭐 성장을 수익률이 좀 낮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기로 보시는 네, 분 네. 입장에서는 PR이 되게 중요한 변수가 엄청 맞아요. 중요하죠. 예. 근데 장기로 보는 경우는 PR이 어쩌면 함정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뭐 본부장님께서는 이익 성장성이 굉장히 낙관적이기 때문에 PR을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뭐 결론이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 개인적으로도 딴 거는 몰라도 인도 경제가 뭐 더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데 개인적으로는 에어컨 많이 팔겠다. 그 에어컨이 많이 팔 수밖에 없겠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은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볼타스라는 기업이 인도 에어컨 제조업체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하벨스, 브루스타 이런 데가 있고 네. 이 세 개의 인도 자회사 에어컨 제조업체의 점유율이 시장 점유율의 한 절반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또 인도 에어컨 시장은 뭐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고 네.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이런 뭐 에어컨 제조 회사에 투자하는 게 좋다. 근데 한투운용 같은 경우는 그 인도 투자 ETF를 만들었는데 뭐 볼타스를 여기서 대표적으로 소개는 하지만 네. 어쨌든 인도 에어컨 섹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네. 이 3사 다 담은 네, ETF를 출시를 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오늘은 2회차부터 KYD 2회차부터는 인도 투자에서 구체적 섹터로 들어가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섹터,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섹터로 보여지는 가전 쪽, 특히 가전의 대표 주자는 에어컨이 될 거다라고 네. 해서 에어컨 쪽 섹터를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파헤친 그 리포트나 방송은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거든요. 그건 제가 단언코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없고요. 예. 인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에도 무슨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네. 인도에서 볼타스를 분석한 리포트는 엄청나게 많죠. 네네. 근데 볼타스를 중국과 비교하고 그쵸, 해서 그쵸. 10년을 바라보고 20년을 바라보는 리포트는 없어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걸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도 애널리스트들 뭐 HSBC, CLSA 다 만나서 걔들 네. 도움을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보는 시각은 1년에서 2년까지잖아요. 저희는 사실 그 뒤를 보는 거고 그걸 예측하기 위해 중국의 샘플을 받은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흔치는 않은 케이스라고. 네. 다음번 해체 때는 네. 우리 섹터에서 어떤 분야를 다루실 거죠? 다음은 이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가전, 자동차, 헬스케어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네. 자동차하고 헬스케어를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또 뭐 오늘 나와주셔서 또 바쁘신 시간 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